자, 첫 번째 주제 중에 네 번째 시작할게요. 자, 네 번째. 우리 교재 페이지는 209페이지 피면 될 것 같아요. 209페이지.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갈게. 첫 번째로 이제 어떤 걸 2등분해 볼 거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 볼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해보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 2등분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첫 번째로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할 텐데 첫 번째로는 꼭지점을 지나면서 2등분할 겁니다. 요 점 지나면서 요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넓이 2등분 하려면. 그래야지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자, 삼각형 넓이 2등분 할 때는 한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를 이용했습니다. 한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황인데, 자, 봐봐요. 이번에 어떻게 넓이 2등분 해볼 거냐면은 꼭지점을 지나지 않고 2등분 시킬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렇게 넓이가 똑같은 거야. 삼각형 넓이를 2등분 하는데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는 여기도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디를 지나야 된다? 요 중점을 지나야 돼. 중점. 꼭지점의 중점을 지나면 되는 건데 꼭지점을 지나지 않고 2등분 할 때는 한쪽에는 사각형이 나오고 한쪽에는 삼각형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럴 때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은 요 사각형과 삼각형 중에서 삼각형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는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해봐라. 삼각형 넓이를 직접 구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우선은 삼각형 넓이 2등분하는 거에서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가 나왔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필수 예제 4번을 갑니다. 자, 필수 예제 4번.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넓이를 밑줄 쳐봐요. 점 A를 지나는 직선 2등분하는데 우선 뭐 좌표평면을 그려서 정확하게 점의 위치를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ABC라 그럴까? 좌표를 보자. A좌표는 0,2가 되고 B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고 C좌표는 4,3이 되는데 A를 지나는 직선 2등분 한답니다. A를 지나요. 이 점을 지나면서 넓이 2등분 하려면 정확히 BC의 중점을 통과하도록 직선이 그려져야 되겠지.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BC의 중점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럼 넓이가 2등분 되는 거야. 그러면 B좌표와 C좌표의 중점을 M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M좌표는 어떻게 되죠? 1,0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0,2와 1,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된다. 자, 우선 딱 보니까 우선 기울기를 구해도 괜찮은데 우선 어때 얘들아? 특수한 케이스죠? 하필 여기 구한 1,0이 무슨 절편이고 하필 여기서 구한 점이 X절편이고 하필 여기서 제시가 된 A라는 점은 Y절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어진 A와 M이 일반적인 점이라면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지만 하필 주어진 점이 절편이라면 직선 구하는 방법 그대로 쓸 수 있겠죠. X절편분의 X좌표 플러스 Y절편분의 Y좌표가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변의 2배 하면은 2x 플러스 y는 2라는 식으로 이렇게 직선이 완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구할 수 있다. 다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데 우선 책에는 없어. 우리가 지금 필수에서 4번 문제는
위에 거 개념이잖아. 쌤이 문제 하나 예를 들 테니까 한번 예를 좀 적어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예냐면 여기를 지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입니다. 요 두 번째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갑시다. 한번 그냥 좌표에 그냥 그림을 그대로 그려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요. 원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1,1로 잡을까요? 1,1로 잡을게요. 1,1로 잡아서 이렇게 이제 A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9가 있나 이렇게? 9,1로 할게요. 9,1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이제 B라는 점이 있습니다. 9,1. 그러니까 A가 1,1, B가 9,1. 이거 원점. 자, 그래서 여기 삼각형을 보니까 OAB라는 삼각형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OAB 하나 그렸습니다. 자, 삼각형 OAB를요, 넓이를 2등분 할 건데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삼각형 OAP를 x는 k라 직선으로 2등분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k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자, x는 k라는 직선은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x는 k라는 직선을 그릴 건데 넓이를 2등분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 사각형 넓이와 요 삼각형 넓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주어져 있는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분리된 경우에서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냐면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필 또 보니까 A, B와 A가 수직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직각삼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구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첫 번째 삼각형 OAB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만큼의 가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8이 되고요. 1이니까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넓이는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죠? 넓이는 4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형과 삼각형 넓이가 반등되었을 때 이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삼각형 넓이가 2가 되도록 직접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좌표를 하나씩 그려보면 이 좌표는 k,1이기 때문에 요 길이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길이는 9-k네요. 9-k가 되고요. 그럼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이가 필요하죠? 요 길이가 지금 필요합니다.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하려면 요 점, 잘 봐. 요 점 좌표가 k,1이니까 요 점 좌표가 얼마인지 안다면 여기서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직선 한번 구해볼게요. 직선을 구하면 0,0과 9,1을 지나기 때문에 y는 9분의 1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는 k, 9분의 1 k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에서 9분의 k를 빼면 요 길이가 나오겠네요. 요 길이는 1-9분의 k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갑니다. 요 삼각형 넓이가 2라 그랬죠.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가로 길이가 9-k가 되고요. 곱하기 1-9분의 k가 되죠. 그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고. 자, 계산을 할 텐데 우선은 잘 봐. 여기서 봐봐요. 요식. 요식을 그대로 전개해도 괜찮거든. 그런데 1-9분의 k를 잠깐만 볼래요. 1 빼기 9분의 k를 잠깐만 볼래요. 얘를 내가 만약에 9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뭐가 됩니까? 9-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9-k가 있고 여기 9-k가 있으니까 곱하면 완전 제곱식.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9분의 1, 18분의 1 되죠.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네요?
18분의 1 곱하기 9-k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정리하면 9-k의 제곱이 36이 되므로 될 수 있는 거는 9-k는 6이 되거나 9-k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따라서 k 값은 뭐가 됩니까? 앞에 거에서는 3이 나오고 뒤에 거 15가 나오는데, 요 k란 녀석은 이 9를 벗어날 수 없잖아. 그래서 k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 답은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 푸는 방법과 그렇지 않는 경우 두 개 설명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책이 없으니까 예를 들었고요. 이 문제가 아마 너희들 이번 숙제 나갈 센에 있을 겁니다. 센에 있기 때문에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삼각형 넓이 이등분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갑시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평행사변형 혹은 마름모 혹은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뭔가 정형화된 도형이잖아. 이런 도형에 대한 어떤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도형을 이등분하는 겁니다. 자, 방법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만 골라서 해볼게요. 만약에 평사라고 얘기할까? 평행사변형. 그냥 평사라고 잠깐 쓸게. 자, 평행사변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래서 평사변. 자, 평행사변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디를 우리가 통과하면 되는 거냐? 여기를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대각선의 교점이 있잖아요. 요 점을 지나기만 한다면, 어쨌든 요 점을 지나기만 한다면 이쪽 편 넓이와 그 다음에 이쪽 편 넓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대각선 교점. 마찬가지입니다. 자, 직사각형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인데, 직사각형도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이등분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로 도형 두 개가 합쳐졌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하나는 뭐 직사각형이 그려지고 또 직사각형도 그립시다. 까짓 거. 자, 직사각형 두 개가 그려졌습니다. 이 두 직사각형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할 겁니다. 동시에 이등분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등분. 반띵 해야 되는 거니까 요 직사각형 대각선 교점 하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 직사각형의 대각선 교점 잡으셔서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요 직선이 바로 넓이를 둘 다 반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점을 지나기 때문에요. 이쪽 넓이와 그 다음에 이쪽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쪽 넓이와 그 다음에 이쪽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 등분하기 위해서는 둘 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도록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 4-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이 직사각형이 놓여 있습니다. 자, 놓여 있대요.
이렇게 놓여 있다.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직사각형 이렇게 놓여 있고요. 여기가 3, 여기가 7 놓여 있고 6, 여기가 8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왼쪽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는 그런 점을 요 점을 지나야 되는 직선인데 요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하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등분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2등분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원점을 지난 거 아니에요. 잘 몰라요. 이 점 구할까요? 요 점이 3,6이고 요 점이 7,8이니까 요 점은 저 두 점의 중점이잖아요. 얼마 되는 거니까 5,7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7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그런 직선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 구할까요? 자, 기울기는 x의 증가를 봅니다. 5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죠? 9분의 9가 돼서 기울기 1 돼요. 점 아무거나 잡을까요? 5,7 잡을까요? 따라서 y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5. 자, 이제 이렇게 합시다. 원래 y 대신에 y 빼기 7이었는데 어차피 7 이항시킬 거죠? 플러스 7.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y는 x 플러스 2라는 이러한 직선 한 개가 나온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 2등분하는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5번째 주제로 갈까요? 5번째 주제입니다. 자, 5번째 주제 가요. 5번째. 자, 좀 중요할 것 같아.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됐습니까? 자, 갑시다. 자, 간다. 제목.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한번 이게 어떤 상황인가 좀 볼까? 상황인가? 첫 번째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이게 과연 무슨 상황일 것인가를 좀 볼게요. 갑시다. 직선 하나 L1으로 잡을 거고 또 다른 직선 L2로 잡을게요. 자, 직선을 그렸더니 직선에 뭐가 발생했어요? 교점이 발생했습니다. 저 점을, 이 교점을, 두 직선의 교점을 이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럼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을까? 그치, 무수히 많겠지. 엄청나게 많겠지. 이렇게 셀 수 없이 많겠지. 이 직선들은 무수히 많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무수히 많은 이 직선들을 이제 뭐로 해보고 싶다? 한번 방정식으로 표현해보고 싶다. 저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방정식으로 표현해보고 싶다. 표현해보고 싶다. 두 번째, 표현.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방정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다. 좀 이 표현이라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완벽하게 뭘 이해해서 이 표현을 나타내겠다가 좀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좀 아니어도 괜찮아.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직선에 의해서 교점이 하나 발생하면은 얘들아 직선이라는 거는 얘들아 직선이 하나 그려지려면 점이 두 개 필요해. 근데 점이 하나 주어지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 거지. 그렇죠?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하필 직선 두 개의 교점을 지나도록 하는 직선을 표현해보자는 소리야. 이 표현이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가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직선을 표현할 때 표준형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이쁘다 그랬지만 아주 간혹 가다가는 일반형으로 표현해야 될 때 있다 그랬죠. 그 첫 번째입니다. 직선 형태를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직선을요. a'x 더하기 b'의 y 더하기 c'의 0이라는 것으로 한번 두 직선을 표현을 해볼게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을 볼 거냐면 이 두 식을 결과적으로 뭐 할 겁니까? 연립이라는 걸 할 겁니다. 연립의 과정을 할 겁니다. 연립을 할 건데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궁극적인 목적은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교점을 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립을 할 텐데요. 연립할 때 보통 뭐 어떻습니까? 뭐 대입법을 써도 되고 가감법을 써도 괜찮죠. 그래서 그 연립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이 이거라는 거예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어떤 의미의 실수 k 곱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걸 하게 되면 이 k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실수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식을 쓰잖아요. 이렇게 식을 쓰면 결국 두 직선이 연립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연립의 의미 플러스 항등식의 의미도 같이 가셔야 돼요. 플러스 항등식. 무슨 말이냐? 잘 봐. 임의 실수 k값에 관계없이 기억나? 항등식 기억나? k값에 관계없이 앞에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니까 얘가 항상 0이고 L2인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 항상 0이니까 그 결과가 0이다 라는 원리로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연립하는 의미로서 임의의 k를 써도 괜찮고 의미상 항등식의 의미로 써도 가도 괜찮다고요. 그렇다면 잘 들어. k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은 성립하지. 왜? 얘가 0이 0이니까 얘를 어떻게 읽으라고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한 거라고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한글 적어드릴까요? 자, 두 직선 L1, L2에 교점을 지나는 엄밀히 말하면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2번까지 정리하시고 한 번만 또 정리할게 다시. 됐죠? 갑니다. 직선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해봐. 그러면 그냥 이 식을 쓰시면 되는 거야. 끝! 교점 안 구할 거야. 끝이야. 알았어? 한번 문제 한번 볼까? 봐봐요. 한번 문제를 통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212페이지에서 문제 6-2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6-2번 갑니다. 자, 갑니다. 두 직선 E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이것과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직선의 교점과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합니다. 교점과 저 두 직선의 교점과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랍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요 직선을 이쁘게 연립하면 뭘 구할 수 있습니까? 교점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의 좌표를 구해서 직선을 구한다? 잘한 거야. 틀린 게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까? 여기까지 한번 보는 거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겠죠.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EX 플러스 Y 마이너스 4 플러스 K 곱하기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형식으로 정리하면, 잘 들어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요 두 직선의 교점 하나를 지나는 열나 많은 직선, 무수히 많은 직선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얘가 그 중에서 무수히 많지만 K값이 실수기 때문에 무수히 많아. K값에 따라 직선이 그때 달라지는데 걔가 마이너스 1,1을 지나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1을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가 있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되고요. 플러스 K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랬더니만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자, 계산해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가 0. 따라서 K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겁니다. K가 마이너스 5가 된다면, 또 마이너스를 대입해 준다면 직선이 되게 많은데, 봐봐. 요 두 직선의 요 교점 하나를 지날 직선은 무수히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데 하필 그 중에서 어딘지 모를 마이너스 1,1을 지날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나온 K 값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다 K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EX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5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5X 플러스 5Y 마이너스 5가 제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Y 마이너스 9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마상 나눌게요.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은 0이라는 이 직선이 나오는 거죠. 문제 푸는 과정 알겠습니까?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점을 지나도록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놓고 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 점을 대입해서 K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K값을 대입해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저 교점과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딱 하나가 결정된다는 소리야. 알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체크할까요? 자, 하나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된 변형 주제항의 설명 더 할게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자, 여기다 이제 추가 설명 노트라고 적으시고 이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이렇게 할게요. 지금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 직선이 정점을 지나는 거예요. 잘 봐볼까? 예를 들어서 요점이 만약에 5,1이라 가정해볼까요? 5,1. 자, 직선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결정이란 말은 만들어진다는 건데 직선 하나는요, 점 2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점 하나가 그려지면 직선은 엄청나게 많게 직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까? 5,1이라는 점을 지나긴 하는데 우리가 아직 뭐를 몰라요? 기울기를 몰라. 기울기를 모르는데 지나는 점을 알죠. 그 기울기를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m으로 잡는다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y는 기울기 곱하기 5,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x-5 플러스 1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직선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m의 값에 따라서 직선은 계속해서 바뀌겠죠. 기울기가 바뀌니까.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그럼 반대로 바뀌지.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돼? 이걸 보고. 이 식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 이 식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을,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점이죠? 잘 봐봐요. 자, mx-5 플러스 1-y는 0이죠. 따라서 여기입니다. m의 값에 관계없이, 그쵸? 또 항등식이에요. 이거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되려면은 x-가 0이 돼야 되고 1-y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때 x값은 5가 되고 y값은 1이니까 5,1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야 한다. 그리고 그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정된 점, 정점이라 부르겠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직선의 모양이요, 이런 꼴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런 꼴로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즉 앞에 미정계수 묶여 있을 때는 우리가 정점이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점이 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6-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 6-1번. 자, 직선 k 플러스 2x 마이너스의 2k 마이너스 1 y 플러스의 k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답니다. 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실수 k 값에 k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답니다. 얘들아, 우리 수학 첫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항등식이 있잖아.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주어졌다는 거는 항등식에 대한 얘기니까 식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K가 있는 식과 K가 없는 식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거 식을요, K가 있는 것과 없는 걸 묶어보겠습니다. K가 있는 거는 X가 되고요, 마이너스 2Y가 되고요, 플러스 K가 없는 거는 2X가 되고요, 플러스 Y가 되고요, 마이너스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얘가 또 얼마가 되고 0이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겁니다. 얘가 0이 되고 0이 된다는 말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 두 직선의 그 교점, 항상 지나도록 하는 정점과 결국 같은 말이라는 소리예요. K를 묶는 거잖아요. 결국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할 때 그 교점은 결국 정점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 직접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x-2y 플러스 1은 0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0이라는 이 두 식을 연립을 좀 하겠습니다. 위에 거 2배 할까요?
위에 거 2배 하시면 2x-4y 플러스 2가 제로가 되고요. 빼요. 빼게 되면은 5y 마이너스 3은 제로. 따라서 y는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 맞아요? y가 5분의 3이니까 계산하면 x가 얼마 나오죠? 5분의 1인가요? 이렇게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즉 지나는 점피는 5분의 1, 5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교점과 정점은 같은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자,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관련된 문제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3페이지로 가셔서 필수의 제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필수의 제 7번으로 갑시다. 필수 7번. 자, 두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는 0이 있고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m 더하기 6은 0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직선이 있는데요. 이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나눈답니다. 자, 그때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어때요? 위에 거 직선은 하나 고정된 직선. 밑에 거는 m의 값에 따라 막 바뀌는 직선이잖아. 이 직선 잠깐만 봐볼게. m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때? 얘들아, 이런 꼴로 식을 정리할 수 있다면 얘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게 m의 값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건데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m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얘는 뭘 갖고 있다? 항상 지나는 고정된 정점이 있다. 정점은 4,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직선은요, 4,6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그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 직선은 고정된 직선입니다. 근데 하필 둘이서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할 거냐? 직선을 그려보자. 직접 상황을 좀 볼게요. 갑니다. 여기 지금 x 플러스 y 마이너스 0이라는 직선을 생각해 본다면 x절편이 얼마가 됩니까? x절편은 2,0이 여기가 되겠네요. y절편 0,2가 되니까 여기 돼서 이 직선이 됩니다. 이 직선이 저 직선이고요. 이 직선은 4,6이라는 정점을 지납니다. 이 4,6이라는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하필 이 직선과 교점이 1사분면에서 발생해야 되니까 이렇게 교점 발생해야 돼. 이런데 교점 발생하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그리면 될 것인가 봤더니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보다는 안쪽에 그리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1사분면에서 만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에 또 안쪽에서 그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1사분면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m의 값은 어떻게 직선이 그려져 있나? 요 직선과 요 직선의 사이에만 그려져야 한다. 요 점은요 0,2가 됐고요. 요 점은 2,0입니다. 그래서 0,2 대입을 할게요. 0,2 대입합니다. 0,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m 더하기 6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m값은 1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지날 때 기울기 1이라는 소리고요. 2,0을 대입합니다. 2,0 대입하면 2m 마이너스 4m 그 다음에 더하기 6은 제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은 얼마가 되는 거? m은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선 m이라는 거는
1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왜냐면 요거 기울기 1이고요. 요거 기울기 3이니까 그 사이에 기울 그려야 되니까 1보다 큰데 3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등호 들어가면 여기 축에 만나는 거잖아요. 축에 만나는 거 사분면과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제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얘들아? 이렇게 주어진 거, 이렇게 주어진 직선을 보면 우리는 이 직선은 정점을 알 수 있는 직선이구나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쪽 단어 좀 짧게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다음 주제 설명할게요.